그날 나는 엄마의 목을 조르려고 손을 뻗었다. 피가 끓는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고 그건 나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야수였다. 하지만 손을 내린 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비밀을 폭로하면 우리 집은 산산조각 날 테니까.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메아리 쳤다. 그 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강남의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았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짐을 풀고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며 오늘도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하곤 했다. 엄마는 부엌에서 반찬을 데우며 웃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이에 끼어든 그림자처럼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김민준, 25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취직한 평범한 직장인이다. IT 회사에서 코딩을 하며 하루를 보낸다. 집안은 평화로웠다. 적어도 겉으로는. 아버지는 은행원으로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9시에 돌아왔다. 엄마는 집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이웃들과 수다를 떨었다. 여동생 지은이는 고등학교 3학년, 공부에 쫓기며 꿈을 키우는 나이였다. 우리는 평범한 한국 가정의 전형이었다. 크리스마스에는 명동에서 산타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고 설날에는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건 금요일 저녁이었다. 회사에서 일찍 끝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서 엄마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늦을 거야. 카페 손님이 많아서 나는 별 생각 없이 답했다. 네, 조심히.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나오니 문득 목이 말랐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우유가 없어졌다. 아, 엄마가 다 마셨어. 중얼거리며 현관으로 나가려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는 걸 봤다. 이상했다. 나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아파트 단지 안을 걸었다. 카페는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 작은 골목에 있었다.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카페 불빛이 꺼져 있었다. 벌써 문 닫았나 의아해하며 돌아서려던 순간 골목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의 웃음소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림자에 몸을 숨겼다. 골목 벽 뒤, 오래된 가게 간판 아래. 그곳에 엄마가 서 있었다. 아니, 기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선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50살쯤 돼 보였다. 회색 정장 차림, 머리에 희끗희끗한 백발이 섞인 아버지의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 그는 엄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속삭였다. 오늘은 집에 늦게 가도 돼? 남편이 의심할까?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 민준이가 먼저 와 있을 거야. 걱정 마. 그 순간 남자가 엄마를 끌어당겼다. 입술이 맞닿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엄마의 바람. 그 단어가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의 손이 남자의 등을 감싸는 게 보였다. 그 손은 어제만 해도 나에게 밥을 먹여주던 손이었다. 민준아, 많이 먹어. 회사 생활 힘들지? 그 손이 이제 다른 남자의 등을 더듬고 있었다. 역겹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다. 남자가 차 문을 열고 엄마를 태웠다. 검은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왜 엄마가?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방에 틀어박혔다. 아버지가 들어오자 평소처럼 민준아, 저녁 먹자라고 불렀다. 나는 배고프지 않아 라고 대답했다. 엄마는 1시간 후에 들어왔다. 향수 냄새가 났다. 아버지의 코는 그걸 맡지 못했다. 그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오늘 카페 어땠어? 라고 물었다. 엄마는 바빴어.
손님들이 많아서 라고 웃었다. 나는 방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속이 메스꺼렸다. 그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그 장면이 반복됐다. 엄마의 입술, 남자의 손, 누군데? 그 남자는 누구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심스럽게 엄마의 핸드폰을 훔쳐봤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 메시지 앱에 오빠라는 이름이 있었다. 어제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봐. 엄마의 답. 조심해. 민준이가 의심할까 봐. 가슴이 찢어졌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다. 내 눈은 붉었다. 복수. 아니, 아직은 아니었다. 그냥 아팠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그 비밀을 가슴에 묻었다.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집이 무너진다. 아버지는 엄마를 사랑했다. 30년 결혼 생활, 그 모든 추억이 산산조각 날 터였다. 지은이도 무너질 거다. 고3,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동생. 엄마가 바람 피웠대라는 소문이 퍼지면?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아니, 안 돼. 나는 혼자 짊어지기로 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점점 나를 짓눌렀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안 됐다. 코드가 엉키고 상사가 민준 씨, 오늘 왜 그래? 라고 물었다. 나는 감기 기운이 들어용 라고 둘러댔다. 퇴근 후 나는 그 남자를 찾기 시작했다. 엄마의 메시지에서 힌트를 얻었다. 은행이라는 단어. 아버지의 회사. 아니, 그 남자는 다른 은행의 지점장이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최영호, KB은행 지점장 사진이 나왔다. 바로 그 남자. 아버지의 옛 동창. 파티에서 본 적 있었다. 영호 형, 오랜만. 아버지가 웃으며 인사하던 그 사람. 분노가 치밀었다. 어떻게? 아버지의 친구가 엄마를? 나는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계획을 세웠다. 아니, 아직은 아니었다. 그냥 지켜보자.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건 증오의 씨앗이었다. 엄마를 향한, 아니, 그 남자를 향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나는 매일 엄마를 관찰했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긴 피로, 눈가의 주름. 그녀도 고통받고 있었다. 민준아,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엄마가 물었다. 나는 회사 일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당신 때문이야. 이 지은이는 여전했다. 오빠, 엄마 요즘 예뻐졌어. 뭐 바른 거야? 동생의 말에 나는 웃었다. 글쎄.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갔다. 과로로 쓰러진 거였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엄마가 울었다. 진심이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써야 했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는 그 광경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가? 바람 피우는 여자가?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다. 나는 병실 밖에서 주먹을 쥐었다. 비밀은 더 무거워졌다. 아버지가 퇴원한 후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다. 아버지는 휴직을 신청하고 집에 머물렀다. 엄마는 카페를 잠시 닫았다. 가족이 먼저야. 이 그녀의 말 나는 믿지 않았다. 그 오빠와의 메시지가 여전했다. 지금은 안 돼. 남편이 아파. 하지만 그 끝에 보고 싶어 라는 문장이 있었다. 나는 그걸 지웠다. 엄마가 모르게. 그 비밀은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더 강해지려 했다. 헬스장에 다니고 책을 읽었다. 인간 심리학. 왜 사람들이 배신하는지. 엄마는 왜 그랬을까? 아버지의 무관심. 결혼 생활의 권태? 아니면 단순한 욕망? 나는 답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찾을수록 증오가 깊어졌다. 어느 비 오는 밤, 나는 그 남자의 집을 찾아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인터폰을 누르지 않았다. 그냥 문 앞에 서서 비를 맞았다. 너 때문에 중얼거렸다. 돌아서서 집으로 가는 길, 나는 결심했다. 이 비밀을 끝내야 해. 하지만 어떻게? 폭로. 아니, 그건 가족을 파괴한다. 다른 방법? 공정한 복수. 그게 시작이었다. 아버지의 회복은 느렸다.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내가 무능해서 그의 말에 나는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이야. 엄마는 요리를 하며 웃었다. 여보, 이거 먹어. 영양 많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했다. 하지만 나는 그 손이 다른 남자를 만졌다는 걸 알았다. 매 순간이 고문이었다. 나는 오빠와의 만남을 추적했다. 엄마의 핸드폰을 훔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다. 불법. 모르겠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앱이 신호를 보냈다. 주말, 낮 시간. 아버지가 낮잠을 자는 동안 엄마가 마트 가요라고 나갔다. 나는 뒤따랐다. 택시를 타고 한강공원 근처 호텔로 향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로비에서 기다렸다. 엄마가 들어가는 걸 봤다. 그 남자와 팔짱을 끼고 방번호를 알아냈다. 직원에게 아내가 실종됐어요. 라고 거짓말. 미안했다. 하지만 해야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문 앞에 서서 귀를 대봤다. 속삭임 소리. 영호 오빠, 민준이가 이상해. 나 알아챈 것 같아. 남자의 웃음. 걱정 마. 애들은 모르는 게 좋아. 나는 문을 두드릴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대신 문틈으로 사진을 찍었다. 스마트폰 플래시가 번쩍. 그들은 놀라 문을 열었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아. 너 여기 왜? 남자는 당황하며 셔츠 단추를 여몄다. 이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가세요. 당장. 남자는 재킷을 챙겨 나갔다. 복도에 침묵이 흘렀다. 엄마가 무릎 꿇었다. 민준아, 제발.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는 그녀를 봤다. 눈물이 흘렀다. 왜 했어? 아버지가 뭐가 부족했어? 엄마는 고개를 숙였다. 너무 외로웠어. 아버지는 일만 하고 나 혼자였어. 오빠는 그냥 위로였어. 위로? 그 단어가 웃겼다. 위로로 호텔이야? 사진 찍히는 걸로 끝날 줄 알았어. 나는 핸드폰을 흔들었다. 엄마가 손을 뻗었다. 지워줘. 제발. 가족을 생각해. 가족. 그 단어가 나를 멈추게 했다. 나는 사진을 지웠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나 봤어. 골목에서 엄마의 눈이 커졌다. 언제부터? 한 달 전.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끝낼게. 약속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끝. 내가 끝낼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아버지에게 마트 갔다 왔어요. 라고 엄마가 말했다. 그는 웃었다. 고마워. 나는 방에서 누웠다. 증오가 피어났다. 엄마를 용서? 불가능. 그 남자를 더더욱. 나는 복수를 계획했다. 공정하게. 그 남자의 삶을 망치지 않고 엄마의 죄책감을 키우는 방식으로. 다음 날 나는 최영호를 만났다. 그의 은행 지점에 갔다. 예금 상담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상담실에서 나는 직설했다. 엄마랑 재미있게 지내시네요.
그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지운 게 아니었다. 100억. 가족을 건드리지 마세요. 다음엔 이게 세상에 나갈 거예요. 그는 땀을 흘렸다. 민준아, 너지? 내 아버지 친구야. 오해야, 오해? 웃기지도 않았다. 오해가 아니라 당신은 도둑이야. 아버지의 아내를 이끄는 고개를 숙였다. 끝낼게. 약속해. 나는 나왔다. 승리감. 아니, 공허했다. 이게 끝. 아니. 하지만 엄마는 변했다. 카페를 다시 열었지만 출근이 늦어졌다. 눈이 퉁퉁 부었다. 지은이가 엄마, 왜 그래? 라고 물었다. 피곤해서 그녀의 대답. 나는 지켜봤다. 그녀의 고통이 나를 기쁘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시키는 거야? 한 달 후, 아버지의 생일 파티. 우리는 집에서 작은 모임을 가졌다. 이웃들이 왔다. 그리고 최영호도 초대됐다. 아버지가 영호 형, 와줘서 고마워라고 말했다. 그는 왔다. 엄마와 눈이 마주치지 않게. 하지만 나는 봤다. 그녀의 떨림을. 파티 중 나는 그에게 속삭였다. 즐기세요. 마지막일 테니까.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날 밤 엄마가 내 방에 왔다. 민준아, 그 사람. 끝났어. 제발 믿어. 나는 달았어 라고 했다. 하지만 믿지 않았다. 앱이 다시 신호를 보냈다. 호텔. 또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기다렸다.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아침, 엄마가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다. 민준아, 나 그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그녀의 말, 스트레스? 죄책감. 나는 동행했다. 의사는 불안장애 초기라고 했다. 휴식이 필요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에서 엄마가 말했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날 감시하니까. 나는 웃었다. 내가. 당신이 시작했어. 그 후 집안은 긴장됐다. 아버지는 눈치챘다. 집의 분위기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우리는 잔이에요 라고 했다. 하지만 균열은 커졌다. 지은이가 오빠, 엄마 이상해. 바람 피운 거 아니야? 라고 물었다. 나는 놀랐다. 왜 그렇게 생각해? 직감이야. 그리고 오빠도 이상해. 나는 동생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비밀이 퍼질까 봐 두려웠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최영호의 삶을. 그는 이혼 위기였다. 아내가 의심했다. 나는 익명으로 그 아내에게 힌트를 줬다. 당신 남편, 내 엄마랑 이 편지. 우편으로. 며칠 후 뉴스가 왔다. 최영호, 은행에서 사직. 스캔들. 아버지가 영호 형이 왜라고 중얼거렸다. 엄마는 창백해졌다. 모르겠어. 나는 지켜봤다. 복수의 첫 열매. 달콤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영호의 몰락은 빠르다. 은행 스캔들, 아내의 이혼 소송. 신문에 실렸다. 지점장, 부도덕 행위로 사직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영호 형이. 믿기지 않아. 그는 엄마에게 물었다. 너 아는 거 없어.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저녁.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부엌에서 그걸 봤다. 그녀의 눈에 공포와 후회가 섞여 있었다.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그 만족은 일시적이었다. 왜냐하면 엄마의 고통이 내 고통을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그녀는 밤에 울었다. 나는 들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민준아. 속삭임. 그 소리가 나를 괴롭혔다. 복수인가,
아니면 자해인가? 나는 혼란스러웠다. 회사에서 나는 승진했다. 민준 씨, 잘했어. 상사의 말,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면 그 비밀이 기다렸다. 지은이는 입시에 집중했다. 오빠, 대학 가면 나도 직장 생활할래. 그녀의 꿈, 나는 그래, 열심히 해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집이 버틸 수 있을까? 엄마는 치료를 받았다. 정신과 스트레스 관리라는 핑계로. 나는 동행했다. 의사가 가족 상담을 추천해요. 엄마가 필요 없어요. 라고 거절했다. 나는 해보죠. 라고 말했다. 첫 상담 날 아버지도 왔다. 상담실에서 의사가 물었다. 집안에 비밀이 있나요? 침묵. 나는 입을 다물었다. 엄마의 시선이 나를 찔렀다. 상담 후 아버지가 말했다. 민준아, 너 무슨 일 있어? 요즘 말이 없어. 나는 다니에요. 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 믿어. 말해봐. 그 순간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다. 엄마가 바람 피웠어요. 그 친구랑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엄마가 나를 불렀다. 민준아, 그 사람 일, 내가 한 거지.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공정했어. 당신이 한 대가 그녀는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까지 타락하지 마. 이건 끝내자. 끝내자. 그녀의 말은 나를 자극했다. 끝. 당신이 끝낼 때까지 기다릴게. 다음 주 최영호가 자살 시도했다. 뉴스에 나왔다. 전 지점장, 스트레스로 입원 다버지는 충격. 영호 형이 그는 엄마를 안았다. 너도 조심해. 범마는 떨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웃었다. 아니, 웃으려 했다. 하지만 눈물이 나왔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그의 죽음. 나는 병원에 갔다. 최영호의 병실. 그는 창백했다. 민준아. 왜 그랬어? 나는 왜?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쳤으니까. 그는 한숨 쉬었다. 내 엄마를 사랑했어. 내 아버지는 모를 거야. 그는 일만 해. 사랑. 그 단어가 역겹다. 사랑으로 배신하나. 그는 눈을 감았다. 미안해. 하지만 내 엄마도 원했어. 그 말은 나를 흔들었다. 엄마도 원했다. 그렇다면 그녀도 범죄자다. 나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갔다. 엄마가 기다렸다. 들었어. 그 사람, 나는 잘 당신 탓이야. 그녀는 무릎 꿇었다. 죽이고 싶었어. 나도 알아. 하지만 제발, 그만해. 나는 그녀를 일으켰다. 그만. 어떻게, 그날, 우리는 대화했다. 처음으로. 엄마의 과거. 아버지와의 결혼, 외로움, 우연한 만남. 오빠는 그냥 위로였어. 하지만 이제 후회해. 후회. 그게 복수로 충분할까? 나는 증명해. 그 사람과 완전히 끊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신뢰는 깨졌다. 나는 감시를 계속했다. 그리고 새로운 타겟. 엄마의 친구들. 그녀가 카페에서 수다 떨 때 그 이야기들이 퍼질 수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소문을 냈다. 그 집 엄마, 바람피워. 이웃들이 이상한 눈으로 봤다. 엄마는 느꼈다. 민준아, 왜 그래? 사람들이 이상해. 나는 당신 탓이라고 했다. 그녀의 고통이 커졌다. 불안 장애가 악화됐다. 약을 먹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라고 한탄했다. 지은이는 집이 이상해. 나갈래 라고 말했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다. 내 복수로. 고조는 왔다. 아버지의 생일 후 엄마가 사라졌다. 하루.
핸드폰 꺼짐. 나는 미쳤다. 어디 갔어? 아버지와 지은이도 불안. 경찰에 신고하려다. 나는 알았다. 최영호. 그녀가 그에게 갔을 거다. 나는 그의 아파트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소리. 누구세요? 문이 열렸다. 엄마가 있었다. 최영호 옆에. 민준아, 그녀의 얼굴. 절망. 그는 기애가 나는 들어갔다. 또. 약속 잊었어. 엄마가 울었다. 마지막이야. 제발, 나는 총을 꺼냈다. 아니, 장난감. 하지만 그 순간, 진짜였다. 죽여버릴까? 최영호가 막아섰다. 그만해, 싸움이 벌어졌다. 나는 그를 때렸다. 엄마가 소리쳤다. 민준아, 그만, 경찰이 왔다. 이 옷 신고. 우리는 체포됐다. 아니, 조사. 가정폭력, 경찰의 말에 집으로 돌아온 후, 침묵. 아버지가 알았다. 모든 걸 경찰에서. 무슨 일이야, 그의 외침. 엄마가 고백했다. 미안해. 바람 피웠어.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영호랑. 내 친구랑. 그는 무너졌다. 왜 나한테? 그날 집은 지옥이었다. 지은이가 울었다. 엄마, 어떻게, 나는 내 탓이야 라고 말했다. 복수가 역으로 나를 삼켰다. 아버지의 분노는 폭발했다. 그는 짐을 챙겼다. 나 갈게. 너희들끼리 살아. 문이 쾅 닫혔다.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여보, 제발.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은이는 방에 틀어박혔다. 오빠, 이게 다 오빠 탓이야. 왜 엄마를 밀어붙였어? 동생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미안해. 집은 텅 비었다. 엄마는 카페를 영영 닫았다. 더 이상 못해. 그녀의 눈은 텅했다. 나는 회사에 갔다. 하지만 해고 통보. 최근 성과가 안 좋아 복수에 빠진 탓이었다.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거리로 나왔다. 친구들. 없었어. 그 비밀 때문에 멀어졌다. 나는 아버지를 찾았다. 모텔.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민준아, 너도 알았어. 왜 말 안 했어? 나는 가족 지키려고. 그의 주먹이 날아왔다. 지키다 망쳤잖아. 피가 흘렀다. 입술. 나는 제 탓이에요 라고 했다. 그는 울었다. 내 엄마 사랑했어. 그런데 그날 우리는 대화했다. 아버지의 과거, 엄마와의 만남, 결혼, 나와 지은이의 탄생. 내가 소홀했어. 일만 했어. 그는 자책했다. 나는 아버지 탓 아니에요? 엄마가. 하지만 그 말을 멈췄다. 이제 와서. 엄마는 자살 시도했다. 약을 먹고. 병원에서 깨어났다. 미안해, 민준아. 너 때문에. 아니, 내가 그녀의 말에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살아. 벌받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살아서 속죄할게. 지은이는 학교를 그만두려 했다. 더 못 버텨. 나는 막았다. 제발, 내 꿈. 그녀는 꿈. 이 집에서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오빠가 지킬게요. 하지만 어떻게? 최영호는 감옥에 갔다. 사기 혐의. 내 익명 제보로. 그의 아내가 증언했다. 남편이 바람피워. 그는 나를 저주했다. 편지로. 너 때문에 나는 찢었다.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오히려 공허. 시간이 흘렀다. 3달.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별거.
이혼 서류가 왔다. 엄마는 서명했다.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 나는 내 선택이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가족의 끝.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작은 스타트업. 밤늦게 일했다. 지은이를 위해. 그녀는 다시 공부 시작했다. 오빠 덕분에. 하지만 그녀의 눈은 변했다. 나이답지 않게 차가워졌다. 엄마는 변했다. 봉사활동. 교회. 속죄야. 이 그녀의 말, 나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켜봤다. 그녀의 변화가 진짜인지. 어느 날 아버지가 왔다. 민준아, 이야기하자.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내 엄마, 용서할 수 있을까? 그의 물음. 나는 모르겠어요. 그는 한숨 쉬었다. 나도. 하지만 지은이를 위해. 그 대화는 시작이었다. 가족 재건.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시도. 상담소. 4명이 앉았다. 엄마의 눈물, 아버지의 분노, 지은이의 상처, 내 증오, 의사가 용서부터 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용서. 쉽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말했다. 민준아, 고마워. 비밀 지켜줘서. 나는 지키다 망쳤잖아. 그녀는 아니, 내가 우리를 살렸어. 그 말은 나를 흔들었다. 하지만 증오는 남아있었다. 밤에 나는 꿈을 꿨다. 엄마의 목을 조르는 꿈. 깨어나 땀에 흠뻑. 이게 끝일까? 고조가 다시 왔다. 지은이가 임신했다. 남자친구. 오빠, 도와줘. 그녀의 말. 고3에. 나는 충격. 어떻게? 그녀는 울었다. 사랑해서. 가족의 또 다른 비밀. 나는 도왔다. 병원, 상담. 엄마가 알았다. 내 탓이야. 내가 모델 됐어. 그녀의 자책. 아버지는 내 손녀, 혼란. 이 모든 게 내 복수의 여파였다.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이 없다. 파도처럼 밀려온다. 지은이의 임신은 가족을 다시 모았다. 아이러니하게. 아버지가 책임져야 해라고 했다. 남자친구 부모와 만남. 소란. 우리 딸이 고3이야. 하지만 우리는 싸웠다. 결국 결혼. 지은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오빠, 미안해. 그녀의 말, 나는 축하해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또 배신의 시작인가? 엄마는 손녀를 기다리며 밝아졌다. 내가 키울게. 그녀의 미소. 아버지는 여전히 멀었다. 시간이 필요해. 별거 생활. 주말에만 집에. 나는 성공했다. 새 회사에서 프로젝트 리더. 돈이 생겼다. 집을 옮겼다. 더 큰 아파트. 가족 위해. 하지만 그건 도피였다. 비밀에서. 최영호가 출소했다. 나를 찾았다. 카페 앞. 민준아, 이야기하자. 나는 따랐다. 공원. 그는 늙었다.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직장, 가족, 나는 당신 탓. 그는 웃었다. 그래, 하지만 내 엄마도 잃었잖아. 그의 말. 그녀는 후회해. 나한테 와서 울었어. 그 말은 나를 분노케 했다. 또 만났어. 그는 마지막. 작별. 나는 그를 때렸다. 다시. 경찰. 또 반성하세요. 판사의 말. 엄마가 병원에 왔다. 민준아, 왜 또? 나는 그 사람이. 이 그녀는 끝났어. 제발 그만.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증명해. 사라져. 그 후 엄마가 떠났다. 편지. 민준아, 미안해. 내가 떠날게. 너희들 평화롭게. 그녀는 지방으로. 부산. 카페 새로 열었다고.
아버지는 내 탓이라고 했다. 나는 내가. 그녀가 선택했어의 싸움. 우리는 멀어졌다. 지은이는 아기를 낳았다. 딸, 이름은 민지, 그녀의 말, 나는 삼촌이 됐다. 안아보니 모든 게 녹았다. 예쁜 애 눈물. 하지만 증오는 남았다. 나는 상담받았다. 트라우마예요. 의사의 말 용서 연습하세요. 용서. 엄마에게. 나는 부산으로 갔다. 엄마의 카페. 그녀는 웃었다. 민준아, 포옹. 잘 지내? 그녀의 질문. 나는 네, 왜 당신은? 외로워. 하지만 속죄 중이야. 우리는 이야기했다. 밤새. 그녀의 후회, 내 아픔. 용서할 수 있어, 그녀의 물음. 나는 시도해볼게. 돌아오는 기차에서 나는 울었다. 복수의 끝. 어쩌면. 하지만 아버지는 이혼했다. 공식. 끝났어. 그의 말 지은이는 할아버지, 왜, 울었다. 나는 중재했다. 재결합, 아버지는 불가능 엄마에게 전화. 미안해. 가족은 산산조각. 하지만 각자 살아갔다. 나는 결혼했다. 연인. 과거 잊어, 그녀의 말. 시간이 흘렀다. 2년, 나는 아버지 됐다. 아들. 민호, 이름. 엄마의 손녀와 비슷. 가족 모임. 지은이 집에서. 엄마도 왔다. 부산에서. 아버지는 어색했다. 안녕, 인사. 저녁 식사, 웃음소리. 하지만 균열은 남아. 기억나, 아버지의 말, 엄마는 고개 숙였다. 미안해, 나는 지난 일이야, 하지만 아니었다. 최영호가 죽었다. 심장마비. 장례식. 아버지가 갔다. 작별, 그는 말했다. 나는 가지 않았다. 끝났어. 엄마는 교회 목사와 결혼했다. 새3 그녀의 말, 아버지는 축하해, 하지만 눈빛은 슬펐다. 지은이는 행복했다. 남편, 아이. 오빠, 고마워. 내 덕에 나는 웃었다. 내 결혼 생활. 평화. 하지만 밤의 꿈, 그 골목. 엄마의 키스. 나는 깨어나 아내를 안았다. 사랑해. 어느 날, 편지. 엄마로부터. 민준아, 용서받았어. 나는 답했다. 내 꾸 사랑해. 하지만 진짜 용서. 모르겠어. 복수는 나를 바꿨다. 더 강하게, 더 차갑게. 하지만 가족은 살아남았다. 그게 승리. 지은이의 딸이 삼촌, 불렀다. 나는 안았다. 미래. 그게 희망. 끝. 아니, 삶은 계속. 비밀의 상처는 희미해지지만 사라지지 않아. 나는 배웠다. 사랑은 복잡하고 배신은 영원. 하지만 용서는 선택. 그리고 나는 선택했다. 앞으로 나아가